사전에 공지를 해줄게요. 우리 수업하는 건 모두 다 촬영을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관계없이 모든 과목 선생님들이 다 저렇게 촬영을 해놓고 따로 유튜브에다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매번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이따가 국어 시간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수학하고 국어가 이제 그 URL이 올라올 겁니다. 단톡방이든 문자든. 그럼 본인이 내가 이거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는 거는 가서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과목,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 교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거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조금 잘 안 된다 싶은 게 있었으면 오늘 좀 이게 좀 부족하다. 이거 한 번 더 듣고 싶다. 뭔가 좀 빨리 지나가서 좀 그렇다. 그러면 따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네. 시작합시다. 선생님하고는 공통수학 2 먼저 볼 건데 전반적인 것부터 한번 볼게요. 공통수학 2에서는 뭘 배우는지. 우리가 가장 먼저 제일 앞에 원래는 공통수학 1부분에 있던 건데 조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공통수학 2로 넘어온 게 이 파트예요. 제일 앞에 있는 점과좌표라고 해서 좌표 평면에 관한 것들을 배웁니다. 좌표 평면에 있어서 어떤 직선이라든가 혹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든가 아니면 두 점을 기준으로 또 다른 한 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점과 좌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집합 연계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논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이 되고 안 되고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이 된다 혹은 말이 안 된다 혹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이 맞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수학에서도 논리학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얘가 지금은 사실 별 비중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얘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원래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얘가 기본 베이스에 깔려야 뭐가 진행이 됩니다. 요게 안 깔리면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배우는 건데 사실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뭔가 연관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배운다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나중 얘기지만 대학을 가면 이제 대학 가서 만약에 내가 수학과를 진학을 했다? 그럼 기본 베이스가 얘예요. 그래서 얘도 좀 중요하게 다루긴 하겠지만 사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함수. 함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봐요. 저 말은 안 봅니다만 함수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3 그거 기억나요? 이런 건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게 뭐예요? 얼마 써야 돼요? 맞아요. 네. 이렇게 생긴 구조를 함수라고 해요. 근데 그때는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고 함수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함수란 단어를 쓰기 시작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x값 하나에 대하여 대응하는 y값 하나가 존재할 때 그거를 함수라고 한다까지만 배우고 안 해요. 너무 단순하게만 배우는데 그렇게 되면 용어에 대한 정리가 머릿속에서 안 돼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용어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배우고 또 이제 이 안에서도 유리함수라든지 무리함수라든지 종류별로 여러 가지 놓고서 보는 방법, 그다음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래프에 따라서 말하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점과 좌표에서 이제 가장 앞부분에 해당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내분점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거리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2m,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3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m.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위가 있어요. 거리에는 보통 단위가 다 들어갑니다. 거리라고 하면, 그치? 여기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혹은 여기서부터 몇 미터 떨어진, 이렇게 해서 단위를 쓰는데 좌표 평면 혹은 수직선 상에서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여기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르고 0,0이라고 씁니다. 그지? 여기에 3이 있어요. 3,0.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3m냐, 혹은 3km냐, 혹은 3mm냐? 몰라요. 그치? 왜? 좌표 평면에는 단위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수학에서 배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단위를 쓰냐 안 쓰냐? 안 씁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단위를 상정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 그거 잘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한 가지로 고정을 시키세요. 단위를. 뭐 센티미터가 센티미터, 나는 미터로 할 때야 3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돼요? 그래서 단위는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 텐데, 첫 번째로 볼 거는 뭐냐면 수직선 상에서 A라는 점 x1, 그다음 B라는 점 x2가 있을 때 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습니다. 0이 있고 여기 x1, 여기 x2 이렇게 있다. 이가 A, 이가 B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사실 떨어진 간격이에요. 간격. 그래서 그 차이, 영어로는 distance라고 해서 D라는 글자를 많이 씁니다. 됐어요? 저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를 볼 거야. 그럼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걸 택하냐. 자,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x2만큼 벌어진 거리가 있어요. 그치? 그만큼 길이에서 x1까지의 길이를 빼버리면 이 차이가 나올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누가 오른쪽이고 누가 왼쪽인지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알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나타내면 누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갖다 쓰냐면 다 한꺼번에 쓰려고 이렇게 절대값을 나타내요. 결국엔 둘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둘의 차이. 그럼 봅시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2, 여기가 x1이라고 해봅시다.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결과적으로 보면 x1-x2라고 계산이 되겠지만 얘는 우리가 그림을 보고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뺀 거예요. 그지? 근데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 x2-x1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표현을 하면 한꺼번에 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뭐가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상관없이 절대값만 씌우면 된다. 만약에 내가 한쪽에서 다른 한쪽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럼 플러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 그러면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일 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여기는 x2예요. 자,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지? 자, 원점에서부터 x1까지의 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이너스 x1.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우리가 음수로 표현을 하지. 그럼 지금 여기 써있는 x1이라는 애는 마이너스가 보이진 않지만 음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만 사용을 합니다. 거리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비슷한 예로 시간도 마이너스는 없습니다. 또 하나, 부피, 면적 다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위치에서는 마이너스를 갖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방향성이 존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근데 어느 방향이든 상관이 없어. 그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무조건 양수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생님이 방금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얘도 양수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떨어진 거냐, 이만큼 간격을 물어본 거라서 요 좌표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간격을 표시를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번에는 얘네 두 좌표, 요 두 거리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돼? x2 더하기 마이너스 x1 이렇게 돼서 x2 마이너스 x1이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둘 다 왼쪽일 때 여기가 원점, 여기가 x2, 여기가 x1 이렇게 있을 때 자, 마찬가지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마이너스 x1이고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x2가 돼요. 아니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결국엔 마이너스 x1에서 마이너스 x2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x1에서 뺍니다. 마이너스 x2를 뺐더니 나온 결과가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x2 마이너스 x1이라는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외울 때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한쪽 좌표에서 다른 하나의 좌표를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플러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점이 마이너스 3이고 또 다른 점이 5야. 이해되니?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도 되지만 마이너스 3에서 5를 빼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나오지. 그걸 단순히 양수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라고 해서 얘를 정리하면 절대값 x2 마이너스 x1 이렇게 만들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더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이번에는 좌표 평면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A라는
A라는 점 x1, y1 B는 x2, y2 이렇게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볼 건데 여기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뭘 갖다 쓸 거냐면 피타고라스를 좀 이용해서 볼 겁니다. A 여기 x좌표 x1 y좌표 y1 그다음에 여기 x2 y2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정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됐니? 네. 축의 평행하면 단순합니다. 좌표만 잘 읽어주면 돼요. 그렇지? 그런데 저렇게 대각선으로 가 있으면 제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피타고라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직각삼각형 AB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요 가로 길이를 보고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결정을 해줄 거야. 얘네는 수직선에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 구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x2-x1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절대값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눈에 보이니까 절대값은 일단 생략을 할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높이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해서 높이가 나올 수 있어요. 됐어요? 피타고라스 AB의 제곱은 밑변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하고 똑같다. 이렇게 배웠었지? 네,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이렇게 제곱을 하면서부터는 요 결과가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제곱하면 전부 다 뭐로 바뀌어요? 양수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한 좌표에서 다른 한 좌표를 빼주고 제곱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값도 빼버린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AB예요. 제곱을 그냥 이걸로 만들 거면 우리 뭘 씌워요? 루트를 씌웁니다. 루트를 씌워서 x2-x1의 제곱 y2 y1의 제곱 이렇게 하는데 원래 루트 씌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쟤는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값만 사용해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 루트 해놓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해됐습니까?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저렇게 해서 나타내 주시면 돼요. 됐지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아직 정리를 조금 더 할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해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해서 찾고 라기보다는 이해를 했으면 이제부터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식을 쓰다가 왜 이 공식이 나왔지? 하고 혹시나 기억이 안 나거나 하면 그때 다시 가서 보시면 돼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굳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문제 풀이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이제 여기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좌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표 설정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달려 있어요. 내 말 이해돼요? 자, 이 문제를 먼저 보고 뒤로 넘어가서 그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우선은 14페이지에 대표 예제 한번 봅시다. 자, 대표 예제 1번에 1번 보시면 원점과 A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원점이라고 하면 0,0이에요. 그리고 A라는 점이 A,7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두 점 사이의 거리래. 그러면 루트 해놓고 A에서 0 빼면 A니까 A제곱 7A에서 0 빼면 7A니까 49A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얘가 얼마라고? 10이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양변 뭐예요? 제곱을 해주면 좌변은 50 A제곱 되는 거고 우변에 100이 돼서 약분 그럼 A제곱은 얼마? 2라고 나와요. 얘는 잘 보세요. A는 좌표지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치?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 거리를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 값은 뭐가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줄로 바뀌어요. 이해돼요? 그럼 보자. 거리가 11에게 만드는 좌표는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개? 잘 봐. 루트 2 마이너스 7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7 루트 2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A, 7A라는 말이 없이 부호가 자기 맘대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얘네들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유롭게 바뀌어요. 선생님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뒤에 가서 우리 원을 배울 텐데 그걸 보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개인 거 똑같이 생긴 거 4개가 나올 거야 라고 판단이 쓸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부호까지도 둘이 똑같기 때문에 부호를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됐니? 좋아요. 거기 나오는 한 번 더하기, 표현 더하기, 실력 더하기는 각자 해보시면 돼요. 각자 숙제입니다, 숙제. 선생님이 안 풀어준 건 다 숙제예요, 기본적으로. 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세요. A라는 점이 있는데 마이너스 3,0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2야. 자, 여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Y축 위의 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좌표 설정이 나오는 거예요. 좌표 설정이 나오는데 자, 같은 문제인데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Y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A, B는 여기 있으니까 A, P, B, P를 만족하는
A. 위에 문제랑 아래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계산 방식도 똑같고 그 다음에 식을 만들어서 이제 계산하는 것도 결국은 다 똑같아요.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y축 위의 점이라는 말과 0, A라는 요 말이 둘이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면 식을 곧잘 만듭니다. 주어진 대로 식을 잘 만들어요, 보통. 근데 이런 식으로 주면 잘 못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에서 꼬아놨으니까 나도 한번 꼬아야 풀릴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x축 위의 점이다.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면 좌표를 뭐라고 설정을 해야 되냐? x좌표는 뭔지 모르지만 적어도 y좌표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이렇게 마찬가지 y축 위에 점 얘도 역시나 y좌표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x좌표만큼은 무조건 0이야. 이해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y는 x 위에 점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했는데 y는 x라는 직선의 특징이 뭐냐? x좌표와 y좌표가 어때요? 같아요. 같습니다. A라고 놓고 이제 주어진 조건대로 식을 이제 나타내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가장 힘들어하는 거. 직선 위에 있는 점은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A, B라고 둡니다. 보통. 다 그렇게 두기도 하고 선생님도 저렇게 둬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이 직선이라는 애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내가 한 개를 더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에서 b는 ma 플러스 n이다. n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뿅 하고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b 대신에 요걸 갖다 써놓고 계산해도 돼요. 다만 식이 조금 복잡해지는 것 뿐입니다. 약간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복잡해진다는 게 그냥 길어진다는 것 뿐이지 뭐 그게 대단히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됐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좌표를 설정할 때가 있는데 명심해야 될 거 축 위의 점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축 위의 점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얘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라고 보면 y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0,a라고 써요. 거리가 어떻다 그랬냐? 둘이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 거리를 봤더니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지금 여기서부터 a까지 거리를 보는 거예요. 됐지? 그 다음 a의 제곱 얘하고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이제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해보면 a제곱 플러스 9는 1 플러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자, 이거 이해돼요? 그냥 정리한 겁니다. 전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리 A 없애고 다 좌변이
얘는 좌변, 그 다음 얘는 우변으로 옮기자. 해서 4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둘이 거리가 같아지는 건 요 한순간 뿐이란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y축 위에 점이 네. a, 0, 아니 0,a여서 네. 루트를 씌워서 제곱해서 같다고 해서 그렇게 풀면 없나요? 네네. 그럼 x축 위에 점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x축 위의 점도 만약에 x축 위의 점이었다. 그럼 a, 0이라고 두고 식을 세워서 찾으면 돼요. 근데 그럴 때는 a-3을 제곱하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 이제 a 더하기 3이 돼야지. 그럼 그 뒤에 0은 0? 그럼 0은 그냥 0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거리가 a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나와요. 됐어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18페이지 대표 유제 3번 두 점 a 마이너스 1, 2하고 b 7, 마이너스 1 하고 x축 위의 점 p에 대하여 x축 위의 점이에요. 뭐라 했냐면 a p의 제곱은 b p의 제곱. 제곱끼리 같아지는 거지. 아 더하기네.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식이 나오고 어떻게 풀어야겠다라고 딱 떠올라요? 안 떠오를 거예요. 몇 번 해보지 않으면 안 떠오릅니다. 많이 하다 보면 얘는 어떻게 해서 풀면 뭐가 나올 거고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다 감이 와요. 지금 선생님 머릿속에는 그럼 A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고 2차 함수의 최소값 찾으면 되겠다라고 정리가 돼요. 이건 내가 많이 풀어봐서 그런 거야. 처음부터 알고 있었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자, 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럼 좌표 설정을 해야겠지. 설정을 a, 0이라고 둡니다. 그리고 주어진 식 그대로 다 써요. 먼저 AP의 제곱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야. 그럼 한 가지 루트만 빼면 돼요. 그지?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A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 0에서 2 빼면 2니까 2의 제곱 4 이렇게 나오고 됐습니까? 이번에는 BP의 제곱 A-7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는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50 해서 A제곱이 싹 날아가고 14A가 넘어가면 16A가 될 것이고 5가 넘어가면 45 이렇게 될 거예요. 미안. 둘이 더하는 거지. 지금 왜 혼자 등호를 갖다 썼지? 미안합니다. 갑자기 문제를 요거의 최소값이 미안. 자, 예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보면 다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50 정리하면 2a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2a 플러스 55. 자 보세요. 2차식 나왔지. 중3 때 2차 함수 했어요. 2차 함수에서는
우리 중3 때 배우는 이차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라는 말을 안 쓰고 꼭지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 공통수학 1에 보면 이차 함수가 또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는 최대 최소라는 말을 써요. 알겠지? 그럼 여기서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선생님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얘는 a제곱 앞에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그림이 아래로 볼록이에요. 맞습니까? 최소값이라는 건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좌표 평면 위에 있어요. 그치? 얘가 가리키는 건 좌표 평면에서 y좌표를 뜻합니다. 계산 결과가 나타내는 거. 선생님 말이 이해돼요? 이해? 계산 결과가 나타내는 건 y좌표야. 그럼 위냐 아래냐가 중요한 거예요. 최소라고 하면 가장 아래에 있는 점. 이해됩니까? 가장 아래가 어디야? 결국엔 요 꼭지점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꼭지점을 구합니다. 2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5. 자, 혹시 요거 완전 제곱식 못 만든다는 사람 있어요? 잘 안 된다. 요거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안 될 거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하세요.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자, 그래서 얘를 2에다가 a-3의 제곱 플러스 37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a 값이 얼마일 때? 3일 때 최소값 37 나온다. 요 점의 좌표가 그냥 3,37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최대 최소는 거의 대부분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꼭지점. 근데 앞에 이제 공통수학 1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는 꼭지점이 나올 수도 있고 꼭지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그래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주고서 최대값 찾아라 혹은 최소값 찾아라 그러면 그냥 꼭지점 찾으면 10문제 중에 9문제는 맞아요. 거의 이제 뭐 중간에 갑자기 다른 값을 껴넣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 네. 그 다음에 20번, 20페이지죠. 마이너스 3,2 3,1 자, 세 점이 이렇게 있는데 세 점이 만드는 삼각형이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맞추시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종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치?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정삼각형. 그 다음 변 세 개 길이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이고 두 개만 같으면 뭐라고 불러? 이등변 삼각형. 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변의 길이만 가지고 나타내는 정의가 내려진 삼각형이에요. 변의 길이만 가지고 나타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뭐가 있냐? 예각 삼각형. 예각은 뭐야? 세 내각이 모두 다 90도보다 작은 거.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딱 90도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직각 삼각형. 셋 중에 하나가 90도보다 크다. 그때는 긴각 삼각형.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 얘랑 합작.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걸 왜 다 썼냐면 문제에
맞춰서 내가 이걸 찾았어. 근데 보세요. 정삼각형이 나왔다. 정삼각형이 나왔어. 그걸 가지고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정삼각형이 나왔어. 이거 예각이에요. 맞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나왔을 때는 요것도 되고 얘도 돼요. 그럼 뭐가 답이야?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요. 뭐가 있냐? 가장 구체적으로 구해줘야 돼요. 가장 구체적으로. 선생님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건을 걸어서 만들 수 있는, 탁 찍을 수 있는 걸 하나를, 가장 구체적인 애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직각삼각형이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나 같은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직각인 건 매한가지야. 그러나 직각이면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 버렸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얘가 맞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답을 쓸 때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야 라고 쓰는 거예요. 이건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1번부터 5번까지 보기가 주어져요. 보기가 주어지고 나머지는 다 안 되는데 하나 정확하게 딱 되는 게 하나 만들어 놓고서 그걸 고르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삼각형을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A, B, C가 있고 편의상 A, B, C라고 할게요. 길이를 됐어요? 나머지는